반고우를 다루는 영화 고흐 영혼의 문에서 시사회 후기입니다. 반고우는 1890년도에 권총자살한 네덜란드 태생 화가라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매우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라는 문화상품을 칭하는 일반 명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고우는 아주 잘 팔릴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죠. 이분이 정신병력도 있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권총자살을 했고, 그리고 생전에는 작품을 팔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후에는, 죽은 후에는 오히려 기네스북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매우 비싸게 작품이 팔리기도 했죠. 그래서 반고우 사후 백주기가 1990년도였는데요. 그때 크리스티의 작품 한 점이 나왔어요. 반고우의 가시아 박사의 초상이라고. 이 작품이 기네스북 기록을 갱신했어요. 얼마에 팔렸냐면 8,250만 달러인데 이게 하나 가치로 어떻게 되냐면 2019년도 현재 시세로 봤을 때 1,8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동생 태호와 주고받은 그 서신, 그 편지가 갖고 있는 또 드라마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천재 예술가상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영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흐 영혼의 문에서를 어떻게 봤느냐. 저는 그 미술가의 삶을 다룬 영화에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영화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소신이나 제 그 예상은 대부분 적중했습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개 그 예술가를 괴짜 혹은 천재성이 결합된 어떤 개인으로 묘사하기 바쁘고, 근데 이런 인습적인 예술가상이 계속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생산자 때문이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수요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천재 예술가상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 있어요. 그 밑그림이라는 수요에 생산자가 맞추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가를 다룬 영화 연출, 혹은 거기에 열광하는 어떤 관객과 저 사이에는 굉장히 깊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술가를 다룬 영화는 저는 거의 대부분 만족하지 못했는데, 영국 화가 가운데 터너라고 있어요. 근데 터너의 전기를 다룬 그 미스터 터너? 저는 별점 하나만 줬는데, 로튼 토마토라는 해외 평점 사이트는 별 5개 만점을 줬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반고우 영화가 4편 이상은 됩니다. 아주 옛날 영화 1956년도에 나온 열정의 랩소디가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 나온 반고우 위대한 유산도 있어요. 여기에 반고우 영화라는 이 긴 계보에 고흐 영혼의 문에서가 이제 가세했는데, 이번에 나온 영화는 라인업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윌리엄 데포가 주연을 맡았어요. 반고우 역할을 맡았다고요. 그리고 오스카 아이삭이 폴 고갱 역할을 맡았고, 더 헌트에서 주연을 맡았던 매지 스켈슨도 사제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영화의 감독인데, 감독이 미술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줄리앙 슈나벨이라는 신표현주의 화가입니다. 근데 줄리앙 슈나벨은 앞서 영화로 입봉을 한 계기가 1996년도에 바스키아라는 흑인 예술가의 삶을 다룬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입봉한 계기거든요. 이 바스키아라는 옛날 영화에서 앤디 워홀이 나오는데, 앤디 워홀 역에 몇 해 전에 사망한 데이비 보이가 앤디 워홀 역할로 이게 출연을 해요. 이번 영화 반고우를 다룬 이번 최신 영화 고흐 영혼의 문에서에 대한 해외 평점을 제가 봤더니 로튼 토마토 여지없이 별 4개. 제가 상대적으로 좀 신뢰하는 영화 사이트가 IMDb인데 얘는 3개 반을 줬네요. 저는 이게 뒤에서 나옵니다. 이 영화의 감점 요인이 그 예술가에 대한 인습적인 묘사, 예를 들어서 반고우가 바람 부는 숲에서 두 손을 이게 하늘에 치켜들고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괴짜 인물상에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묘사도 문제지만, 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화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 걸 이제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이라고 하죠. 카메라가 흔들리니까 화면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어쩌면 감독 입장에서는 반고우 내면에 어떤 불안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제까지 나온 반고우 영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었던 건 한 편이 있는데, 2017년도에 나온 러빙 빈센트가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이거는 화가의 천재성을 맹신적으로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또 추리물의 요소까지 또 개입을 시켰고, 그리고 또 유화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죠.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끝으로 반고우 작업이 이 사람의 그 사망 전과 사망 후에 왜 이렇게 천양지차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프랑스 현대 철학을 좋아하지 않지만 인용을 할 수밖에 없네요. 푸코의 에피스템의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은 제가 좀 신뢰하는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적용시켜도 될 것 같아요. 에피스템에는 특정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의 무의식적 체계. 어렵다. 이게 에피스테메거든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 이게 패러다임이죠. 이거를 미적 패러다임 혹은 미적 에피스테메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고 사망 이전의 미술계의 미적 에피스테메 혹은 미적 패러다임은 반고 작업이 아예 예술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사망 이후에는 현대 미술이 태동을 했고, 현대 미술이 매우 다양한 시도를 미술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반고도 수용될 수 있었고, 더더군다나 그 무렵에 미술 시장이 많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술 시장 입장에서는 반고 같이 드라마가 많은 그런 예술가 혹은 작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고 작품이 뛰어나지만 실제보다 몇 갑절 고평가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영원의 문에서는 2019년도 12월 19일 오후 2시에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별점 하나 반밖에 줄 수 없습니다.